우리가 전세나 매매 계약을 할 때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죠. 그게 더 안전하니깐요. 그런데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정상적인 중개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도 상당하고 피해 규모도 큰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지요. 실제로 이분들 소송을 했는데요. 결과는 패소했습니다. 보통 이런 걸 예방하고자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요. 계약 전에 권리관계는 깨끗한지, 위험한 대출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믿고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등기부등본이 사실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을 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등기부등본을 못 믿으면 우린 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전세나 매매 계약을 할 텐데요.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이런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주소가 어딘지와 같은 부동산 정보가 나오고, 갑구는 주인이 누구냐와 같은 소유권에 대한 정보 또는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을구는 은행에서 얼마 빌렸는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와 같은 모든 권리관계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집을 매수했는데 매수할 때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은행으로부터 소장이 날라온 것이죠. 전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 즉 근저당을 다시 복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은 전 주인이 돈을 안 갚은 겁니다. A씨 입장에서는 없던 대출이 생겼고 그걸 떠안아서 본인이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되게 황당한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전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고 등기부등본의 채권 최고액인 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전 집주인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여기서 이전 집주인이 사기를 치려고 근저당 해지 증서 같은 서류를 위조합니다. 이렇게 돈을 갚지 않고 돈을 갚은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서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면, 그럼 등기소는 서류만 보고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등기부등본을 보고 A씨는 깨끗한 집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대출이 잔뜩 낀 집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 A씨가 갚아야 하나요? 네, 현행법상 A씨가 갚아야 합니다. 왜 구제를 못 받을까요? 잘못은 은행과 등기소가 했는데 죄 없는 A씨만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사기를 친 이전 집주인이 가장 잘못했지만 아무런 확인 없이 근저당을 깨끗하게 지워준 등기소도 잘못한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것도 현행법상 등기소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 열람할 때 700원 내고 발급하면 1000원 냅니다. 이게 뭔가요? 발급할 때마다, 열람할 때마다 돈은 내는데 국가기관에서 돈은 받고 책임은 안 지는 거죠. 왜 그런지 살펴보니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등기소는 책임 소재 없이 관리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집을 계약하는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갖추면 등기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공신력이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은행이 결국 등기소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우리는 돈을 안 받았으니 근저당을 복원시켜 달라고요. 이건 들어줬습니다. 등기부등본에 A씨 입장에서 안 보이던 대출이 나타난 거니까요. A씨도 억울하니까 항소를 하게 되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A씨만 구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정 억울하면 전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등기소에 따지지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게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3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에 특약 넣기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편한 방법이니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이길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며 매도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넣어야 등기부 등본 변경 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 들기입니다. 부동산 권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정 내가 찝찝하다 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에 내 집 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부동산 매매 가격 3억 원 기준 15만 3,800원이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믿을 건 등기부 등본 밖에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3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 중도금 시, 잔금 시, 말소사항 포함해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사항 포함해서 발급받으면 말소된 권리 내용이 빨간 줄이 그어진 상태로 발급됩니다. 이런 말소된 사항들을 보시고 말소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된 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근저당이 정상적으로 말소되었는지 해당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할 일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죠. 그냥 전 집주인과 같이 은행 방문해서 나는 대출이 없다 라는 것을 은행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약 넣기, 두 번째는 보험 들기, 세 번째는 말소사항을 은행 가서 직접 확인하기입니다. 사실 두 번째는 돈이 좀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주면 확인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제일 쉬운 건 첫 번째 특약 넣기이니 이건 꼭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경매를 공부하면 권리 분석을 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 권리상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을 직감상 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잘 확인하셔 나중에 거래할 때 피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